조선시대 모두가 말이나 화려한 가마를 타고 분주히 움직이던 시절이었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높은 벼슬을 가진 관리들의 위엄으로 가득했지요. 그들은 하루라도 더 빨리 출세하려 바쁘게 달려갔고 그들의 가마 행렬은 백성들에게 경외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렬 사이로 유독 눈에 띄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조선 최고의 재상 자리에 오르신 맹사성 대감이셨습니다. 그분은 힘들고 지쳐 보이는 늙은 소를 타고 느릿느릿 궁궐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의 손은 고급스러운 안장이나 화려한 장식 하나 없이 그저 묵묵히 걸을 뿐이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어떤 이는 저렇게 청렴하다니 정말 대단하다며 감탄했고 또 다른 이는 재상이 되어서도 저리 궁핍하다니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함께 길을 가던 젊은 관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빠른 말을 타고 싶어 하셨고 더 화려한 가마를 갖는 것을 출세의 증표로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 느릿한 소를 탄 재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맹사성 대감은 자신을 향한 수많은 시선에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오직 앞만 보고 묵묵히 걸으실 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분은 힘이나 권력보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데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앞을 향해 달려갈 때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향하는 삶을 택하셨습니다. 그분께 손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느리고 깊게 바라보고자 하는 그의 철학이 담긴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빠른 것을 놓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 하나 고된 삶에 지쳐있는 백성들의 얼굴 하나라도 더 자세히 보고자 하셨습니다. 소의 느릿한 걸음은 그에게 세상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맹사성 대감이 소를 타고 다닌다는 소문은 궁궐 안팎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왕께서는 그의 행동에 대해 크게 칭찬하셨지만 일부 대신들은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은 재상의 위엄과 채통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맹사성은 그 모든 비난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마지막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한낮의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고 거리는 지나가는 관리들의 행렬로 북적였습니다. 맹사성 대감은 평소와 같이 늙은 소의 등에 몸을 맡기고 느릿하게 걸음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젊은 아전이 급하게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 있을 상관의 명령을 전달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길 한가운데를 차지한 늙은 소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저 어떤 나이든 이가 길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전은 급한 마음에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보시오. 길을 비키시오. 급히 가야 할 곳이 있소. 맹사성 대감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소를 몰아 길가로 비켜주었습니다. 아전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를 스쳐 지나갔고 맹사성 대감은 그저 따뜻한 시선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재상 대감이 아전에게 무례한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아전은 자신이 명령을 전달하러 간 곳에서 맹사성 대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맹사성 대감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전은 그제서야 방금 전 길에서 만난 이가 조선 최고의 재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전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자신의 무례함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맹사성 대감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대감마님, 부디 저의 무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소인이 대감마님을 알아뵙지 못하고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사과에 맹사성 대감은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세. 내 스스로가 그리 높은 자리에 있다 자만하지 않았으니 어찌 남에게 나를 알아보라 하겠는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네. 아전은 맹사성 대감의 말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는 재상의 위엄과 권력이 아닌 그의 진정한 인품과 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맹사성 대감은 아전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아네. 그러니 더는 걱정하지 말고 자네의 일을 부디 열심히 하게나. 맹사성 대감은 소의 등에 다시 몸을 실으셨고 아전은 그분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그날의 경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깊은 가르침으로 남았습니다. 맹사성의 지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재능이 뛰어나고 총명했지만 세상 모든 이치를 이미 통달했다고 여기는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재능이 교만에 가려질까 걱정하여 당시 최고의 스승이라 불리던 황희정승에게 아들을 맡기기로 합니다. 황희정승의 집을 찾아간 맹사성은 그에게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황희정승은 맹사성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자네의 재주는 이미 충분하니 이제는 조금 멍청해지는 법을 배우게나. 이 말을 들은 맹사성은 처음에는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황희정승의 집에 두 하녀가 서로 다투며 찾아왔습니다. 한 하녀는 나으리, 저 아이가 제 잘못을 저에게 덮어 씌웁니다. 제가 옳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황희정승은 그 하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내 말이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하녀가 억울해하며 아닙니다. 나으리.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옳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황희정승은 그 하녀의 말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내 말도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맹사성은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찌 두 사람의 말이 모두 옳을 수 있단 말입니까? 둘 중 하나는 분명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희정승은 그런 맹사성을 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맹사성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내가 두 하녀의 말을 모두 옳다고 한 것은 그들의 옳고 그름을 가리려 한 것이 아니네.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의 입장만 보이지만 두 사람의 말을 모두 들으면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지. 세상의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고 우리는 그 양면을 모두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네. 자네의 뛰어난 재주가 세상을 재단하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되네. 그 칼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눈이 되어야 하네. 내가 자네에게 멍청해지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마음의 눈을 뜨라는 뜻이었네. 그날 이후 맹사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는 자신의 재주를 뽐내려 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려 노력했습니다. 그가 소를 타고 다닌 건 역시 나는 높은 자리에 있지만 너희들과 다르지 않다는 겸손의 표현이자 세상 모든 것을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듣고자 하는 지혜로운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황희정승에게서 멍청해지는 법을 배운 맹사성은 마침내 진정한 재상의 길을 걷게 되셨습니다. 그의 지혜는 더 이상 서책 속에 갇힌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 그들의 고통을 듣고 그들의 기쁨을 나누는 데 쓰였습니다. 그는 소를 타고 다니며 만나는 모든 백성에게 먼저 말을 건네셨고 그들의 작은 하소연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이웃한 두 마을이 물 때문에 크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한쪽 마을은 물이 넘쳐 농사를 망치니 물길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 마을은 물이 부족해 논이 마르니 물길을 막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관리들이 다녀갔지만 그들은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다 결국 아무런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맹사성 대감은 한밤중에 홀로 늙은 소를 타고 그 두 마을로 향하셨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소를 타고 느릿하게 걸어가던 그는 한 마을에서 불빛을 보셨습니다. 그곳은 물이 넘쳐 고통받는 마을의 주민들이 밤늦도록 물길을 막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감은 그들에게 다가가 왜 밤중에 이리 고생을 하는가? 라고 물으셨고 그들은 재상 어르신, 저희가 물 때문에 한 해 농사를 망치게 생겼습니다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맹사성은 그들의 이야기를 밤새도록 들어주셨고 다음날 동이틀 무렵 물이 부족한 다른 마을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서도 백성들은 밤늦도록 마른 논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맹사성 대감은 그들에게도 다가가 그들의 사정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으셨습니다. 이틀 밤낮으로 두 마을의 이야기를 모두 들으신 맹사성 대감은 한참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두 마을의 경계에 있는 작은 언덕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땅의 경사와 물의 흐름을 꼼꼼히 살피셨고 그제서야 문제의 본질을 깨달으셨습니다. 물이 넘치는 것도 부족한 것도 모두 물길을 섣불리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맹사성 대감은 해결책을 직접 제시하는 대신 두 마을 주민들을 모두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틀 동안 자네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네. 물이 넘쳐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도 물이 부족해 한숨 쉬는 이들의 마음도 모두 알았네. 자네들은 이제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었으니 내가 말해준 대로 물길을 함께 정비하게나. 그렇게 하면 물은 부족한 곳으로 흐르고 넘치는 곳은 자연스레 그 흐름을 찾을 것이네. 맹사성 대감은 자신의 지혜를 힘으로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고 함께 해결책을 찾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분의 느릿한 소의 걸음은 단순히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속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지혜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제서야 소를 탄 재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타고 다니신 것은 소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맹사성 대감은 세종대왕의 곁에서 오랜 시간 동안 조선의 기틀을 다지셨습니다. 음악의 조예가 깊어 아악을 정비하고 풍류를 즐기며 대금 연주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소를 타고 다니며 백성들과 눈높이를 맞추셨던 그분의 모습은 백성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재상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셨습니다. 조정에서는 그동안의 공을 기리며 성대한 은퇴식을 열어드리려 했지만 맹사성은 조용히 사양하셨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소를 타고 정든 한양을 떠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마지막 출근길 맹사성 대감은 평소와 다름없이 늙은 소를 타고 궁궐로 향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궁궐에 도착하자 세종대왕께서 직접 나와 그분을 맞으셨습니다. 대감, 그동안 나라를 위해 힘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히 쉬시며 여생을 보내십시오. 세종대왕의 따뜻한 말씀에 맹사성 대감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는 평생을 오직 백성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셨습니다. 맹사성 대감은 왕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소를 탄 채 유유히 궁궐을 빠져나오셨습니다. 그가 궁궐을 나서는 모습을 바라보던 백성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분은 자신들에게는 단지 높은 재상이 아닌 힘든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눠주셨던 어른이자 스승이셨기 때문입니다. 맹사성 대감은 고향인 옹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소를 타고 농밭을 거닐며 백성들과 함께 농사일을 돕기도 하셨고 때로는 옥적을 불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의 소는 그분의 마지막 삶까지 함께하는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맹사성 대감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세종대왕은 크게 슬퍼하셨고 모든 국정을 중단한 채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직접 조문을 오셨습니다. 왕은 맹사성 대감의 청렴하고 지혜로운 삶을 기리며 문정이라는 시호를 내리셨습니다. 문은 그분의 학문과 풍류를, 정은 그분의 곧고 바른 인품을 기리는 뜻이었습니다. 맹사성 대감의 장례가 치러지던 날 온양의 모든 백성이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슬픔 속에서도 그분이 남기신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태우고 다니던 소를 위해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름하여 흑기총, 검은 기린의 무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는 단지 소가 아니라 백성을 태우고 다녔던 성스러운 동물이었던 것입니다. 맹사성은 그렇게 소와 함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전설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유산은 높은 관직이나 화려한 업적이 아닌 소를 타고 느리게 걸으며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렸던 그분의 깊은 지혜와 겸손이었습니다.